공장은 평소와 달리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그날은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바라본 공장 정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피로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끼리 서로 조용히 속삭이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롭고 그 안에 억눌린 좌절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몇몇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커다란 철근을 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공장의 설비들을 주시하며 무언가 해내려는 듯했습니다. 멈춰!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은 듯 그저 그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공장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거대한 기계에 한 명이 다가가더니 힘껏 철근을 내리쳤습니다. 쾅! 기계의 외관이 찌그러졌고 그 소리는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그 소리와 함께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뒤따라 다른 사람들도 공장 내 기계와 장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케이블을 자르려 했고 누군가는 기계를 강제로 멈추려 애썼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점점 더 과격해졌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고함을 질렀고 기계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파업은 이제 단순한 요구 사항을 넘어섰고 그 분노는 공장 자체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장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부서진다면 어떻게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내 가족의 희망도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동생생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생명이 삼성의 의료 혜택에 달려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가까스로 본사에 있는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급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마침내 연결된 임원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공장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만약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녀의 가족처럼 삼성에 의존하는 이들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임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고 바로 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공장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부탁이 제 시간에 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고 상황은 눈앞에서 빠르게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파괴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어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첸나이의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았지만 항상 힘들었어요.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제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매일매일 일을 하시며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어머니의 삶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그 강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존경심을 느꼈고 어떻게든 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첫째 딸이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동생 로아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우 5살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힘들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우리를 돌보시는지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이웃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면서 틈틈이 일하셨습니다. 정말 피곤해 보이셨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라쉬미야, 우리에겐 많은 게 없지만 서로가 있잖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지냈습니다. 아무리 힘들 때도요. 우리 집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늘 말씀하시길 교육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성공해야 우리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놀 때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어머니 일을 도왔어요. 저는 집을 쓸고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어머니가 옷을 꿰매실 때 옆에서 돕기도 했어요.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이건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결국 지역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저에게 큰 기회였어요. 우리 가족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열쇠였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우린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제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구해서 우리 집도 나아질 거예요. 졸업 후 저는 여러 회사에 취직 원서를 넣었어요.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은 직장을 간절히 원했죠. 그러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급여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복지 혜택이 엄청났거든요. 의료보험도 있었고 퇴직연금도 있었으며 성장할 기회도 많았어요. 이 직장이라면 제가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삼성에서 일하는 첫 몇 년은 정말 바빴지만 즐거웠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그 덕분에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어요. 상사들도 제 노력을 알아봐 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관리직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 모든 성공이 저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가족, 특히 어머니와 동생을 위한 것이었죠. 승진할 때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저는 어머니와 로안을 더 잘 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었죠. 어느 날 로안이 갑자기 몸이 많이 피곤하다고 하더니 뼈마디가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학교 때문에 피곤한 줄 알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로안은 백혈병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었죠. 백혈병이라니요. 암이라니요. TV에서만 보던 병이었지 우리가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물론 로안이었어요. 로안은 이제 겨우 19살이었고 삶을 이제 막 시작한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른 생각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암 치료는 엄청난 비용이 들죠. 우리 집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제 월급이 좋긴 했지만 병원비와 약값, 항암 치료까지 모두 부담할 수는 없었죠. 걱정과 두려움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삼성이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이 생각났어요. 사실 제가 삼성에 입사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 복지 혜택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인사과에 연락해 로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회사는 정말 이해심이 많았고 며칠 만에 치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삼성의 직원 의료 프로그램 덕분에 치료비 대부분이 지원됐죠. 정말 거센 폭풍 속에서 구명줄을 잡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경제적 부담은 덜어낼 수 있었기에 우리는 로안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로안은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들락날락했고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서 손을 잡고 괜찮아질 거야. 걱정 마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도 강한 척하려고 애쓰셨지만 그 고통은 어머니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아들마저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매번 병원을 갈 때마다 저는 삼성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직장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로안이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삼성이란 회사에 더욱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직장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구원자였죠. 그들이 제공한 재정적 지원 덕분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얻었어요. 그때 저는 제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지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직장은 우리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제 동료들 사이에서 점점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임금과 복지에 대한 불만, 근무 시간이 너무 길다는 푸념이 조금씩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이 직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제공했는지 직접 체험한 사람이니까요. 특히 그들의 의료 프로그램 덕분에 제 동생의 생명이 구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불만의 목소리는 커졌고 결국 파업까지 가게 될 상황이 오고 말았어요. 저는 두 세계 사이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삼성의 관리자로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동료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도 가족이 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더 삼성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만 정도로 시작된 것이 점차 큰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들이 커피 타임 때마다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제 입장에서 공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게 삼성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곳이었으니까요. 로안의 치료비를 감당해준 삼성 덕분에 저는 이 회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은 커졌고 이제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파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의 의료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제 동생 로안의 치료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공장이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에는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한 곳인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 바깥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눈빛에는 분노와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파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함께 해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삼성은 저에게 단지 월급을 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동생의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었고 제 가족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대신 배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예전에는 함께 웃고 대화하던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고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저는 제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 가족의 생명과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장 전체가 멈췄습니다. 기계들은 조용했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니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파업을 주도한 직원들은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며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할 자격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와 동시에 삼성이 이미 우리에게 제공한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동생의 치료비를 지원해준 의료 혜택이 그 증거였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양측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도 몇 주가 지났고 그에 따라 손실도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제가 회사에 충성하고 동료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갈등을 해결할 힘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채셨어요. 라시미야, 괜찮니?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가 처한 딜레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제 동료들과 회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결정을 믿어야 한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니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처럼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었지만 저는 회사와 동료들이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파업이 격해지면서 일부 직원들은 공장 내 시설을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몇몇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망가뜨리고 중요한 설비를 부수려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공장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가족의 희망도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본사에 있는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흘렀지만 저는 간절하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직원들이 더 큰 손해를 입기 전에 회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료들에 대한 공감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그 순간 저는 스스로 얼마나 약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평소 강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도 사람들의 활기도 없는 공장은 마치 텅 빈 유령 도시 같았어요. 평소에 분주하던 작업장은 이제 차가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어요.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직원들과 회사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매일 출근해도 할 일이 없었어요. 사무실에서 저는 단지 책상에 앉아 파업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 본사에서 온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고위 임원이 인도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점검이 아닌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회사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공장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임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파업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서 시위를 이어갔지만 그들 또한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임원이 도착한 날 아침,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고 바로 공장과 직원들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임원은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어요. 그는 제가 파업 동안 보여준 헌신에 대해 칭찬하며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공장 문제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제 개인적인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그의 태도가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생 로안이 백혈병에 걸렸고 삼성의 의료 프로그램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로안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참고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가 한 약속은 저희 가족에게 엄청난 위로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공장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은 여전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회사와의 협상은 좀처럼 진전이 없었어요. 저는 임원이 보여준 배려와 지원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수백 명의 동료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공장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은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 대표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려 했어요. 그 회의에는 저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대표들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던 그 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임원의 말을 기다렸죠. 그는 먼저 회사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회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원은 그 자리에서 협상의 여지를 제시했습니다. 임금 인상은 어렵지만 복지 혜택은 유지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삼성이 제공하는 혜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제 동생 로안의 생명이 이 복지 덕분에 구해졌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저희 진심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물론 모두가 저희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삼성 역시 그들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에게 이 회사는 삶의 버팀목이자 가족의 희망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회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서로 간의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적어도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회사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임금 인상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복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근무 조건도 일부 개선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표들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고 결국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갈등이 끝났고 이제 다시 공장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았습니다. 삼성은 그저 제가 일하는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준 곳이었고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제공한 혜택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제 동생도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고 사람들은 제자리에 돌아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변화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간 이어졌던 그 긴장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장 곳곳에는 피곤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업이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으니까요. 제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을 때 잠시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무게가 이제서야 느껴졌습니다. 제가 동료들 앞에서 이야기한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당시에는 그저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을 뿐이었지만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동료들 사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가 회사 편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선택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저는 그게 옳았다고 믿었어요. 공장을 둘러보며 저는 동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온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공장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멈췄던 기계들이 다시 가동되었고 생산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과 그로 인해 생긴 결과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동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시미, 너도 힘들었겠지. 그 짧은 말이 저에게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동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를 완전히 이해해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도 제 선택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이번 파업의 결과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더 잘 챙기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발표를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록 임금 인상은 크지 않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뭔가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분에 동료들도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생 로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을 때 의사는 저희에게 이제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로안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삼성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의료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로안이 건강을 되찾은 것은 단지 의사들의 노력 덕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저는 제 직장에 대한 감사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파업이 끝난 후 몇 달이 지나면서 공장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계 소리는 다시 공장 안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다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우리 사이의 갈등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파업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회사도 직원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동생과 어머니를 위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로안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되었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갔고, 우리 가족도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삼성은 그저 제가 일하는 직장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우리 가족을 지켜준 곳이었고,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곳이었습니다.